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뼈는 성장이 멈춰있는 조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며 변화하는 조직인데,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골세포가 파괴하고 조골세포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뼈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일생 동안 교체가 일어나요.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인데, 골다공증은 발병 원인에 따라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누고, 1차성 골다공증은 자연적인 노화와 연관되어 폐경 여성에게서 발생되는 폐경 후 골다공증과 생리적 노화로 생기는 노인성 골다공증이 1차성 골다공증에 해당돼요. 2차성 골다공증은 질병이나 약물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발생되는데,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이나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제, 항암제, 항경련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당뇨병, 부신기능 항진증, 쿠신 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부전, 위절제, 악성 종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장기 이식, 유전적 질환, 기타 과도한 음주,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생리적 노화와 호르몬 감소로 이것이 가장 주된 원인인데,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필수 영양소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새로 만드는 합성 기능도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주로 생기게 되고, 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은 칼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 망간, 규소, 아연 등 필수 미네랄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골다공증이 쉽게 생기고요. 뼈의 재료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같은 핵심 다당체도 중요한데, 이런 영양소의 생합성이 감소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고요. 비타민 D 부족도 골다공증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 만성염증이 생기면서 골다공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고기나 당분류를 많이 먹으면서 체액이 산성화되면 혈장 내 칼슘의 소비와 배설이 증가되면서 골다공증이 촉진되고요. 운동 부족과 과도한 음주, 흡연, 커피, 약물 복용,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이 골다공증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골다공증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장기간 지속되면 손목, 발목, 무릎이 시리고 아플 수 있고, 등이 굽고 키가 줄고, 우연히 사소한 충격이나 낙상으로 허리뼈나 손목, 대퇴골이 골절되면서 검사하다가 골다공증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미리 발견하기도 하고요. 골다공증 진단 기준으로는 보통 T값, G값으로 판단하는데, T값은 동일한 성별 내 젊은 성인 집단의 평균 밀도와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수치이고, G값은 같은 연령대 성인들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수치인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T값이 -1보다 높을 때 정상이라고 하고, -1.0에서 -2.5 사이를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규정했어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해주는 약들로는 칼슘제, 비타민 D, 아침 공복에 드시고 눕지도 말라고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부갑상선 호르몬제, 여성 호르몬 유사 구조 약제, 카시토닌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골밀도가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핵심 교정 목표로 혈중 칼슘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칼슘은 99%가 뼈에 있고 1%가 혈액 속에 있다고 했는데, 이 혈액 속의 1%가 모자라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 쓰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선 칼슘제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칼슘만 있어도 안 되고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마그네슘, 규소, 망간,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같은 다당류도 충분히 보충해줘야 되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염증을 개선해줘야 되고, 칼슘, 마그네슘 등 핵심 미네랄을 소모, 배설시키는 나쁜 음식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꼭 해줘야 되고요.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는 당분이 너무 많은 것, 지나친 음주, 커피, 흡연, 인스턴트 음식 등이고, 우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유는 골다공증에 좋은 것으로 사회 통념상 많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일반적으로 2대1 정도 되어야 이상적인데 우유만 너무 치중하면 마그네슘과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칼슘 대 마그네슘이 2대1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칼슘 대 마그네슘이 2대3일 때 골밀도가 가장 좋게 나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되는 영양소로는 지난번 소개한 아쿠아 이온 칼슘과 마그네슘, 규소, 망간,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과 콜라겐은 뼈, 근육, 인대, 힘줄 강화에 좋고요. 식물성 무산화 오메가3도 만성염증 제거에 좋아요. 골밀도가 잘 안 올라가는 분은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충해주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노화로 골밀도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경우도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